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은 아마 뭐 다 끝나긴 할 텐데 현대차 지금 2차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 기아가 이제 생산직 서류 전형 발표를 냈고 이제 면접을 이제 준비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앞단에 있어서의 하나의 단계 인적성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면접 준비는 인적성이 이제 전형이 시작될 때부터 하시는 게 좋아서 제가 또 그 시즌에 맞추어서 요걸 좀 만들었고 이제 이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방송 보시면서 내가 면접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현대 때도 그랬지만, 저는 질문을 막 엄청나게 늘리는 것보다는 좀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그 많은 질문을 소화하실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할 수도 없거든요. 실제 기업에서도.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제가 20가지로 좀 추렸으니까 요걸 가지고 준비하시면 면접 때 가셔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 20가지 질문만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시다 라고 한다면 이 20가지 질문을 완벽히 마스터하신 다음에 하나씩 추가로 더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타이틀로 썼지만 기아 생산직 면접은 현대와 다르게 원데이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대는 1차를 보고 2차를 보고요. 기아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끝내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뭐 삼성그룹도 있고요. 그 다음에 SK도 원데이 면접으로 좀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데이 면접은 뭐 한 번만 보니까 깔끔하죠. 하지만 원데이 면접은 한 번만 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길게 잡아먹죠. 그럼 여러분이 그 시간 동안에 계속 면접 보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대기를 많이 하시니까 좀 지치고 힘듭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 있어서의 여러분이 좀 보여주셔야 되는 모습들도 있어서 좀 약간 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거 하루 만에 끝나는 원데이 면접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잘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작년입니다. 그때 이제 2025년도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뽑는 게 이제 2026년도 신입사원이니까 이건 작년도 자료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 자료도 좀 요건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내가 약간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네,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면접 보러 가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는 뉴스를 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아 뉴스를 넣어 놨으니까 이거 딱 누르시면 기아에 관련된 보도 자료들은 다 물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기업 분석은 사실 끝은 없거든요. 우리도 사실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뭐 우리 주위를 둘러싼 환경들이 변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들도 그 주위를 둘러싼 환경들이 변하고 있어서 내가 면접 보러 가는 시점까지는 좀 내용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실적에 대한 내용이든 아니면 뭐 최근에 있어서의 뭐 기아는 아니었지만 현대차와 뭐 LG 엔솔의 그런 좀 안 좋은 내용이라든지 그런 동향들을 좀 살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시점 에서 그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제 테슬라가 폭등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럼 왜 그게 오른 건가? 전기차 판매가 생각보다 되진 않고 있는데, 주식이 폭등했다는 건 미래 가치를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떤 미래 가치를 본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기아는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내용일까? 등등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이게 좀 제일 약하시죠. 근데 여러분한테 사실 대단한 기업 분석을 바라진 않고요. 그냥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실적 점검이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갖고 왔는데 기아의 실적은 80조, 90조, 100조. 그러니까 작년에 100조를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00조 넘는 기업, 매출액으로 100조 넘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몇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그 다음에 요 기아. 자동차가 그렇게 확실히 규모가 좀 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아의 한 대당 평균 가격은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 상품 가격이 3,500만 원이래요. 어마어마하죠. 한 사람이 연봉 정도 되는 걸 이 회사는 한 대로 팝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 좀 높을 수밖에 없고, 요 2025년도 12월 달에 2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expectation이라고 해서 예상치입니다. 예상치가 조금 더 올라갔죠. 당연히 회사의 매출은 올라갈수록 좋죠. 그래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굉장히 예쁘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분기별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보통 3개월을 1분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5년 6월 달까지 실적이 나왔으니까 1년 기준으로 해서 6월, 9월, 12월, 그다음에 올해 3월, 6월, 그다음에 곧 다가오는 9월까지 해서 이것도 흐름을 보는 거죠. 27조, 26조, 27조.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왔고 28조 다시 올라왔고 29조 다시 올라가고 9월 달에 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실적이 괜찮습니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편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단. 근데 사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다가 강의 때만 말씀드리려고 표시를 안 해놨는데 요겁니다.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이것만 보고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죠. 따라서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퍼센티지가 나오겠죠? 8%, 11%, 11% 세상에 자동차가 11%를 법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보통 제조업이 한 5% 정도 벌어요. 근데 11%면 따블이죠. 근데 올해는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당연히 뭐 관세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겠죠. 분기별로 쫙 나를 이렇게 좀 펼쳐봤을 때는 13%, 10%, 10%, 10%. 와. 근데 이 6월 달엔 좀 떨어졌죠. 이제 여기서부터 좀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한테 외우라는 건 아니고 지금 기아의 실적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매출액은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있죠. 그럼 많이 파는데 이게 깎인다라는 건 어디선가 돈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돈을 많이 쓰는 곳을 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서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가 절감이라는 걸 좀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에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신다면 베스트고, 바라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도 갖고 가시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원가 절감할 수 있는 요소들은 또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까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단순히 그냥 품질 좋은 자동차를 조립만 잘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늘 고민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키면 여러분이 지금 하셨던 일을 단순히 조립 잘했다, 품질 좋게 만들었다, 설비 기술 잘했다, 거기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사실 여러분 그 역할 다 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원가에 대한 개념은 좀 빼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까지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블로그에 조금씩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그때마다 좀 봐주시고 일단은 기아의 실적이 어떤 개념인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준비로 들어갈게요. 제가 토론 면접이랑 개별 면접 두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토론 면접은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시간이 되면 좀 말씀드리고 일단 요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현대차 면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기아인데 기아 면접에서 실제 제출된 질문 중에 20개를 재구성했고요. 이걸 제가 그냥 또 나열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 구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설명과 효과적인 전략을 정리한 내용이고 질문은 사실상 결코 어렵지 않아요. 제가 현대차 할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거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정말 죄송하지만 이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받으시면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한 사람을 뽑는 것이 무슨 거창한 뭐 포부나 아주 거창한 계획이나 아니면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떨어지실 수 있으니까 어려운 질문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아주 쉬운 질문 여러분의 생각을 또렷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지원 동기 파트입니다. 그래서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 해달라는 질문이니까 여러분이 자기소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뭐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가장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에 제가 현대차를 했을 때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갖고 오시는 내용들이 보통 조립해야 되면 꼼꼼해야 되잖아요. 매뉴얼을 준수해야 되니까. 그다음 뭐 꼼꼼한가? 그다음에 두 번째 역량. 요걸 바탕으로 어떤 사람이고 실제 내가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기아에서도 잘하겠다라는 내용을 풀어내니까 자기소개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만의 전략을 좀 갖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스토리에서 요 부분이 남들보단 좀 강하게 되니까 요걸 좀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처럼 여러분도 내가 전반적인 내용에서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거를 어필하면 좋겠다라고 좀 날카롭게 딱 뭔가 꺼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일 처음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만드시더라고요. 처음 만들지 마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만드세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모든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본 다음에 거기에서 아, 난 이런 걸 잘하는구나 라는 게 분명히 도출이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마지막에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왜 그러면 기아에 지원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아만의 아까 위에서 뉴스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업 분석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아의 기업 분석을 해서 기아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잖아요. 즉 원가에 대한 좀 원가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있을 테니까 얘기했지만 기아는 지금 어떠어떤 상황이고 지금 생산 쪽에 있어서는 어떠어떤 이슈가 있을 거야. 그걸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경쟁력을 높이고 싶어서 지원했다. 일단 회사 지원 동기만 쫙 뿌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지원 동기는 뭐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가 있으니까 반반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면접에서의 회사 지원 동기는 한번 면접관에게 나는 니네 회사 오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단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면접 답변에선.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조사를 정말로 많이 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현대차와는 어떤 차별화가 있나요? 라는 거죠. 즉, 물어보면, 현대에서는 그런 얘기 안 물어보거든요. 너는 왜 기아 지원 안 하고 현대 왔니? 이런 건 안 물어보는데, 기아는 물어봅니다. 또 바로 앞단에 있어서 현대차도 전형을 진행했기 때문에 현대차 떨어져서 여기 온 거 아니야? 뭐 당연하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그게 맞는 말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유, 맞습니다. 면접관님. 어쩜 그렇게 쪽집게처럼 맞추셨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하실 때 기아만의 스토리로 기아의 관점에서 하나, 그다음에 현대와 비교했을 때의 관점에서 하나. 이렇게 조금 더 뽑아내면 좋겠죠. 그래서 이 답변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이 직무에 적합하냐라는 부분인 거죠. 사실 이거는 직무 역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렇게 뭐 직무 역량에 관련된 부분을 도출시켜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또 제가 히든 질문으로 넣어 놓은 게 뭐냐면 왜 이직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직을 하려고 하십니까?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다른 곳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 사유에 대해서 만드셔야 될 거고요. 역시나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거창한 이직 사유를 말씀하시면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진짜로 얘기해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면접관이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넘어가야 됩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넘어간다라기보다는 뭐 지원 동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네가 어쩔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막 흔들린다라기보단 원래 그게 제 지원 동기예요. 진짜 하고 싶어서 왔어요라고 해서 조금 더 이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나한테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더 자신감 있게 어필할 것 같아서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은 이 지원 동기 파트가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는 파트가 될 겁니다. 자기소개도 만들어야 되려면 좀 머리 아프실 거고, 또 지원 동기는 어떻게 분석해서 해야 될지, 또 현대차량은 또 어떤 차별화를 해야 될지, 또 왜 이직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테니까, 요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요 부분은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릴 테니까 요것부터 만들지 마십시오. 요거 만들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뒷단에 있는 걸 만들어 주시고, 그런 걸 가지고 살짝살짝 갖고 와서 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무 이해죠.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생산직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렇게만 접근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동차도 공정이 있죠. 만들어지는 공정. 그래서 공정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했을 때 프레스 자체 도장 조립. 이 조립이 이제 의장이긴 한데요. 그다음 검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5가지 공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일단 4가지 공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걸 보시고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요 기아가 조립하는 게 유튜브에 있어요. 제가 현대차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요 기아 걸 좀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기아는 나와 있으니까 꼭 그걸 한번 유튜브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독일차, 뭐 벤츠나 BMW,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생산 공정들을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아, 내가 들어가면 저런 일을 하겠구나라고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공정만 설명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공정이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좀 잘할 수 있다라는 내 역량으로 좀 끌고 들어가게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러면 아는구나 네가 자동차 생산 공정은 그럼 뭐가 중요할까? 제일 중요한 역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이것은 뭐 안전준수와 꼼꼼한 점검 당연하죠. 대규모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위험합니다. 또 되게 소음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해서 안전준수해야 되고요. 또 꼼꼼하게 조립해야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유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을 내가 여기다 무엇을 뿌릴 것인가가 중요하죠. 왜? 이런 키워드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경험을 갖다가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걸 쓰세요. 근데 안전과 꼼꼼함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키워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 스토리를 쭉 이야기할 수 있게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요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직무의 특성상 이거죠. 반복된 업무입니다.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반복된 업무를 하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반복된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런 일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나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또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또 제일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반복된 거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그다음에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목표를 세워 성취감을 유지합니다. 요게 이제 가장 뭐 노멀한 답변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또 이 뒷단에는 내가 실제 이런 걸 했다는 사례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요 부분을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이자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또 이 일을 할 때 뭐가 어려울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아는 것은 당연한 거고, 아, 이 일을 할 땐 요게 좀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보완해야 되겠구나.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역시나 단순 반복으로 인한 약간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움입니다. 이러면 이 지원자는 좀 알고 있구나. 자기 점검 루틴, 동료와의 교차 확인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뒷단에다가는 요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넣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파트 2에 있는 네 가지 질문은 여러분이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을 물어보겠죠. 뭐 여러분이 자동차 조립하셨던 경험, 뭐 기아나 현대차에서 촉탁지기나 알바를 하셨던 경험 있으면은 뭐 그게 당연히 메인 경험이 될 거고 아니면 뭐 다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으시니까 특히 설비 기술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물어봐서 그런 경험에서 이제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협업을 하니까. 그래서 협업했던 경험에 대해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협업했던 스토리에 대해서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협업을 주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 조금 좋을 수는 있어요.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갔다는 건 협업은 하긴 했지만 내가 역량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협업했던 것 중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했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항상 나오는 게 협업을 하다 보면 갈등이 발생하죠. 그래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저는 도망갑니다. 저는 싸워 이깁니다. 저는 무시합니다. 이런 대답은 안 하시겠죠. 그런 대답만 안 하시면 되고, 요건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경청하죠. 난 공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설득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역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번과 10번을 사실 제가 합칠까 분리할까 하다가 일단 좀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요 경험을 하나 보수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갈등 경험을 하나 보수적으로 만들어 주신다. 즉 이거는 뭐냐면 n분의 1 한 거죠. 나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설비에 어떤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나 혼자 할 수는 없죠. 일단 빨리 보고했고 요 단에선 내가 이거 했고 제 단에선 요거 하게 하고 해서 일단 처리하고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등등의 스토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나의 방법과 너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조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전이 나오죠. 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설비 이상임을 즉시 보고해서 사고를 막았다. 라고 한 이런 경험 좋고 아니면 안전 쪽에 있어서 경험 많으신 분들은 요걸 메인 경험으로 갖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건 실제 의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즉 알고는 있는데 안 하는 건 의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안전 의식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항상 그런 것들을 준수하고 있고 막상 사건이나 사고가 터졌을 때 내가 그런 걸 발휘해서 더 큰 피해를 막았다나 예방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내용 하나 정도는 꼭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예상하지 못한 문제, 항상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요거는 예상치 못한 문제, 아니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문제, 아니면 뭐 실패했던 문제, 요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요 관점으로 해서 뭐 설비 고장 났을 때 빨리 원인 파악하고 협의 없이 조치했다.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썼지만 요거에 관련된 경험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험은 협업 경험, 갈등 경험, 안전 경험,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경험. 그다음 뭐 실패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성공도 있고, 힘들었던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8, 9, 10, 11, 요 네 가지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성 가치관이죠. 인성 가치관은 일단 성격의 장단점. 이 부분은요, 제발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장점은 하나만. 좋은 거 다 갖다 붙이지 마시고, 꼼꼼해요? 그럼 꼼꼼했던 사례 하나 붙여주시고, 단점은 꼼꼼하니까 신중함이 지나치죠. 이거는 우리 자동차 생산직 지원하시는 분들의 만국 공통 꼼꼼 그 단점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괜찮고, 만약에 이걸 면접관이 계속 듣다 보면은 지겹죠. 그러면 꼼꼼함 얘기해야지 마.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얘기하지 말고 다른 거 얘기해. 이럴 수 있거든요. 보수적으로 하나를 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격은 장점 말씀하시고 사례. 단점은 사례 필요 없어요. 단점은 어떻게 보완하고자 하는지 노력. 그렇게. 장점, 사례, 단점, 보완 노력. 이렇게 세트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가치관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상황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너 부당한 업무 지시 받으면 어떻게 할래? 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유 확인하겠다. 그래서 위반이 된다면 그건 못하겠다. 대신에 그냥 못하겠다고 죄송합니다만 뭐 싸가지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면서 이건 이러니까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황 면접에서 요게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해볼 건 같다. 그래서 이 상황 면접은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이유.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그 이유.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요 상황 면접은 정답은 없다. 대신에 너무 극단으로만 가지 말자. 부당한 업무 지시 받으면 무시하고 내 업무 하겠다. 이런 거 좀 상식선에 어긋나잖아요. 저 사람이 왜 부당한 업무를 나한테 지시했지? 일단 이유를 알아봐야 되니까 알아보고 이게 그렇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등등의 거기서 상황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같이 일하는 거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럼 실제 뭐 어떻게 도망가겠다 아니면 무시하겠다 역시 아니잖아요.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겠다. 일단 그렇게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뭐 그랬던 사례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 인간관계 어려움은 여러분의 좀 뭐 개인적인 그런 인생사에서의 스토리라기보다는 실제 인간관계에서 회사에서 궁금한 거는 업무상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업무상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요즘에 나오는 질문이 이제 워라밸, 임금 이런 것들이죠. 뭐가 더 중요하냐? 사실 이건 제가 비교 대상을 임금이 아니라 그냥 워라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요즘 이제 대두되고 있는 4.5일제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조금 더 나아간다면 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럼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워라밸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쵸. 그 이유는 뭐 좋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이 있으면. 대신에 워라밸을 강요하면 회사의 경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급변하는데 워라밸을 무조건 지켜라라고 하면 회사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한다 등등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규칙 이런 거에 대한 나의 견해 묻는다. 또 제가 여기엔 없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노조죠, 노조. 기아는 노조를 물어봅니다. 현대차는 노조를 안 물어보거든요. 어. 근데 기아는 노조를 물어봅니다. 기아의 노조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노조가 있는 게 좋아요? 노조가 없는 게 좋아요? 근데 기아 노조가 있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노조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노조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기관에서 있어야 될 존재다. 하지만 뭐가 문제됩니까? 노조가 원래의 목적을 상실해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변질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기왕에 만들어진다면 원래의 목적대로 또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회사와 같이 잘 협업해서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기구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뽑아내야 되겠죠. 즉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분명히 좋은 점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이게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다시 나는 그래서 원래의 목적대로 중립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시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내용 단으로 좀 준비해 주시면 성격 말씀해 주시면 좋고 상황 면접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냐라는 거 물어봤을 때, 일단 내가 먼저 한다는 내용. 다음 뭐 사회 제도나 규칙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중립을 지키겠다는 그런 식의 관점을 잡으시면 안 흔들리고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아에 대한 분석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세요. 일단 너무 어렵게 가지 마시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다음 반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래서 뭐 여러분이 기아차를 타고 다니시면 제일 좋은 거고, 아니면 여러분이 뭐 디자인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좋아하시는 차, 그다음 좀 아쉬운 차,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아의 전기차 스마트 팩토리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기사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요거는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 동기나 포부 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인재상 좀 챙겨주셔서 나에게 잘 맞는 거, 기아의 인재상을 뿌리시고 그 중에 나의 경험을 연결시키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입사후 포부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입사후 포부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기아는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으니까 어떤 쪽에 전장 쪽에 있어서 기아차 전동화 쪽에 있어서 역할을 다하고 싶다. 또 기아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PBV거든요. 목적 기반의 차량, Purpose Built Vehicle이죠. 그거 기반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먼 어떤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지금 기아가 당면한 과제를 제시해 주시고 그에 따라 뭐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포부를 제시해 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질문들 되게 알짜배기만 제가 추리고 추렸으니까 일단 이것부터 제대로 뽀개시자. 그 다음에 뭐 하시자? 늘리시자.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 면접 있거든요. 토론 면접은 제가 요 포스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또 정성스럽게 토론 면접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실제 면접에서는 뭐 구름 묶어놓고 찬반 토론 진행합니다. 이건 정답이 없죠. O도 맞고 X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잘 보는 것인가? 자, 일단은 토론은 뭐 토론하겠죠. 그 다음에 결론 발표하고 개별 질문 들어가는데 일단 기조 발언에 대해서 난 이게 찬성이다, 난 이게 반대다. 그 다음에 입론하는 거죠. 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론하는 거죠. 네 이야기는 들었더니 이런 건 맞아. 근데 넌 틀렸어. 그래서 결국에 우리 말이 맞아. 라는 거죠. 면접관은 여기 나와 있죠. 개입하지 않고 조율, 참여 태도, 논리성을 관찰한다. 저도 토론 면접을 가지만 가면 뭘 보냐? 여러분의 태도를 봅니다. 일단 어떤 사람을 제낄까요? 토론에 너무 적극적으로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껴버립니다. 그 다음에 반대. 토론에 너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껴버립니다. 어차피 어떤 주제가 나올진 모르죠. 물론 기아에 관련된 주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기아에 대한 기업 분석을 어느 정도 해와야 되는데 어,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잘 모르니까. 그럼 모두가 똑같은 입장인데 왜 누구는 너무 열심히 하고, 왜 또 누구는, 그러니까 누구는 왜 너무 욕심내고, 왜 또 누구는 전혀 참여를 못해. 이거는 성의의 부족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너무 독식하려고 하니까 욕심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협업을 보는 건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니까 제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에만 안 속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 나 잘났다라고 막 떠드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서로 어우씨 한마디만 해야지. 소극적인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너무 소극적이면 떨어진다. 적극적으로 한 번씩은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참여자의 태도와 기여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5가지 평가합니다. 논리적 사고력.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근거가 있는가. 그래서 평소에 기업 분석을 좀 하시라는 거고요. 설득력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바에 있어서 힘이 있는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죠. 실제 이렇다. 기아의 사례도 좋고, 현대의 사례도 좋고, 해외의 사례도 좋습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토론을 다 되게 못해요. 토론 되게 어려워요. 어휘 선택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니까 어차피 뭐 나도 못하고 쟤도 못하고 그런 평가자도 뭘 보냐? 요거 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 어떻게 잘 받아들여서 그걸 잘 쳐내냐? 아니면 그 내용에서 조금 더 소싱 해가지고 디벨롭 시키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소극적이라면 내가 주도적으로 그러면 이번엔 다른 주제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이 관점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저는 그 얘기는 좋은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런 등등의 소극적이면 주도성, 적극적이면 중재력 발휘해 주시면 좋고 태도는 일단 끝까지 들어주시고 듣는 척을 하세요. 끄덕이면서 차분하게 발음하시고 발언하시고 시간 배분도 있게. 사실 이걸 누가 모릅니까? 토론을 해보셔야 돼요. 토론해봐야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뭐 스터디를 조직해서 하셔도 좋고 제가
이 신청하신 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 토론 면접은 꼭 한번 경험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소 인원은 좀 필요하긴 한데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토론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아남는 전략은 요게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30초 이내로 기조 발언하고 내 입장. 저는 그래서 이걸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입론에서 왜 그런지에 대한 아까 얘기했죠. 사례를 여기다 갖다 붙여 주시는 거고 반론이 중요해요. 그래. 네가 말한 거 좋은 거야. 그런데 요건 좀 필요하잖아. 얘 말이 무조건 틀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그런데 요건 좀 보완하자. 왜냐면은 토론에서 말하는 거에 있어서의 논리적 허점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럼 그걸 꼬집는 겁니다. 그 말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네가 말한 거 좋아. 근데 내가 말한 거, 요런 거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잘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토론은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토론을 제일 잘하는 빠릿빠릿한 분들이 이제 대졸공채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잘 못해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평소에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막 이런 토론을 못 하셨죠. 대신에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부서랑 싸워야 돼요. 생산이랑 품질이랑 싸웁니다. 야, 니네가 잘못했잖아. 니네가 잘못했잖아. 싸우죠. 결국엔 뭘로 이깁니까? 데이터로 이기죠. 근데 그렇게 회사에서 싸우는 것처럼 싸우시면 안 되죠. 품질 쪽에 있어서는, 생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쪽에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맞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주세요. 약간 이런 점잖은 말투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실제 회사에서처럼 하면 다 떨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난 회사에서 많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하시면, 그걸 약간 점잖게 싸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 대응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관점에서, 회사의 관점에서, 뭐 현장, 근로자의 관점에서라고 볼 수 있고, 뭐 역할 전략은 여러분이 이제 서로 전문적으로 전문 용어로 이제 뿜빠이를 하는 거죠. 야, 나는 요거 할게. 너는 저거 해라. 뭐 등등의 그런 식인 거고, 우리 조의 성격을 봤을 때 소극적인 조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발언이 많은 조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내가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해 주시면 좋고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내 주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상대방 의견 부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 이런 식으로 구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백날 외워봤자 소용없고요. 한번 해보면 머릿속에 쏙 들어옵니다. 주제는 제가 좀 갖고 와봤어요. 요즘에 기아 쪽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갖고 와서 뭐 생산 라인 확대의 필요성과 아니면은 그러니까 요거죠. 자동화 확대해야 되냐, 고용 안정성이냐. 아니면은 뭐 미국 쪽에 그 투자하는 게 맞냐, 우리나라에 해서 관세 내는 게 맞냐 그런 문제.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를 상용화시켰을 때 긍정적 효과 아니면 안전 리스크. 전기차 전환 속도는 빠르게 해야 되냐, 점진적으로 가야 되냐. 또 항상 얘기하는 거죠. 생산이 먼저냐, 품질이 먼저냐, 안전 쪽이 먼저냐. 기아의 브랜드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가야 되냐,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냐. 아까 나왔던 거. 국내 중심으로 해야 되냐, 글로벌로 나가야 되냐. 스마트 팩토리나 AI를 도입해서 품질 향상시켜야 되냐, 아니면 이게 리스크로 갈 거냐. 갈등 해결 방식은 강한 리더십으로 갈 거냐, 협의 중재로 가는 게 좋다. 친환경 생산을 강화하는 게 좋냐? 친환경은 비싸죠.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좋냐? 생산직 인재상은 기술 숙련도가 먼저냐? 협업 소통 역량이 먼저냐? 그래서 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일단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토론을 준비할 땐 요거 가지고 한번 둘 다 말은 다 맞죠. 그러니까 내 쪽에 있어서의 이걸 제시할 수 있는 근거들이 무엇인지 하나씩만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 사례를 기억할 수 있으니 결국에 이제 사례 뒷받침하는 거니까 사례로 싸우는 거니까 그게 데이터죠.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 키워드를 좀 공부해 보시자. 찬반 논거 카드화, 발언 연습해 보시고 태도 훈련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음.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또 제가 생산직 이번에 현대차 생산직 1차, 2차 이제 좀 같이 뭐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했던 질문에서 뭐 다 나왔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질문할 수 있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질문들도 좀 보시면서 저는 늘리는 걸 싫어하지만 여러분이 늘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거 준비하고 싶습니다 하면 위에 있는 기아랑 요 현대차 1차와 2차 이 부분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아랑 좀 비슷하지만 16가지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요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압박이 들어와서 압박 면접과 상황 면접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지도 담아놨으니까 요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여러분이 충분히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드렸으니까 자가학습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와 같이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이번 현대차도,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았습니다. 뭐 언제나 좋지만, 여러분이 답변도 하나도 못 하셨던 분들, 어떻게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셨던 분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조금 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면접에 잘 대답하시는 걸 봤을 때 좀 굉장히 뿌듯하고 또 실제 합격으로 이어졌을 때도 너무나 좀 기분도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은 빨리 답변 만들기라든지 이런 거 끝내놓고 컨설팅 그 연습하는 시간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걸 이제 인적성 봐야 되는 시점에 이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준비하셔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기아 면접 컨설팅 프로그램은 현대차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걸로 저랑 대비하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시니까 대신에 중요한 건 여러분이 면접 그 연습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거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이제 기아 생산직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현대차 준비하시면서 떨어지신 분들이 다시 요거 준비하실 분들도 있고, 또 기아만 또 뒤늦게 보시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 전략을 가지고 만드시고, 또 연습 많이 하시면 되니까, 아, 잘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꼭 기아 생산직에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기아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